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질의와 응답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먼저 따돌림 문제가 나옵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요. 사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대답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랄까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 따돌림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답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요약돼서 책에는 써져 있지만 그냥 짧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길게 쓰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상담한 내용 혹은 질문이 더 길었지 않나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질문을 보면 질문자의 문제가 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내용이 요약되어 질문이 써져 있더라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스님이 문제의 원인이 당신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스님의 답변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번뇌를 품고 있으면 그 번뇌가 바깥에도 말을 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전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불만에 가득 찬 사람, 화난 사람은 옆에서 기운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어두운 기운이 저절로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 마음이 온 세상에 그대로 스피커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살아야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조심스러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속일 수는 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단도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뇌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호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지 그도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냉정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건 당신이 발산하고 있는 번뇌 에너지가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 그들의 번뇌 에너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전부 당신 탓이다는 말이다.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친 반응이 분명 나올 테지만 할 수 없다. 이번 대답이 너무 쌀쌀 맞다고만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큰 오해다. 따돌림을 당할 때 주변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서 가엾어라.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동정 어린 위로를 받거나 야, 회사 사람들 정말 쓰레기 같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면 점점 부정적인 업을 마음에 쌓아두는 꼴이 된다. 그리고 그런 탁한 번뇌 에너지는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따돌림을 초래할 수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사건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즉, 내 잘못도 아닌데 정말 안 됐다라며 대충 던지는 동정의 말은 사실 따뜻한 말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만다는 이야기다. 입으로만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런 위로는 말하는 입장에서도 전혀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가벼운 말은 당신이 역경을 돌파하는 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당장은 듣기 거북하고 싫겠지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번뇌 에너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당신 혼자만 따돌림의 표적이 된 걸까?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라고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잘못을, 그것도 최악의 잘못을 해오고 있었던 거다. 내가 최악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분노를 마음속에서 터뜨리고 있었거나 내가 이렇게 망가질 리가 없는데 하면서 비굴한 긴장감을 발산하는 번뇌 에너지를 흩뿌리는 등 극악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면 나는 너희들 따위와 같은 직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빨리 출세해서 제대로 밟아주겠어 라는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최악의 정신적 행위를 저질러 버렸을 수도 있다. 아무리 표정이나 말로 아닌 척 꾸미려고 해도 마음이 번뇌 에너지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에너지는 한순간에 주위로 전달된다. 표정은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말은 듣지 않으면 영향받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의 파동은 한순간에 통째로 빠져나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 주위 사람들의 무의식에 가하는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인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결코 융단 폭격을 할 의도가 없었으니까 당신의 에너지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공격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괴롭히는 사람들 역시 무의식적인 번뇌의 연쇄 반응을 통해 괴롭히고 있으니 당신으로서는 자신이 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자각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저 비굴해 보이는 얼굴이 싫어, 자기 혼자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띄게 구는 것이 꼴보기 싫어 등등의 이유를 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한낱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발산하고 있는 부정적 사고로 오염된 번뇌가 그들의 무의식적인 번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당신의 오염된 번뇌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사람들도 쓸데없이 학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받지 않게 되니 남을 괴롭히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며 남을 괴롭힐 때 생겨나는 분노의 번뇌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당신의 번뇌 에너지 때문에 그들의 번뇌 에너지는 자극을 받아서 증폭하게 된 것이다. 상황을 나쁘게 만든 것이 번뇌 에너지의 연쇄 반응 때문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당신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한창 남을 괴롭히는데 재미를 느낀 그들이 이러한 연쇄 반응 따위를 의식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신이 먼저 이런 소모적인 번뇌의 연쇄 반응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번뇌의 연쇄 반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보내는 번뇌 에너지에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서의 전달 사항이 자신에게만 전달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마음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극악한 마음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달을 못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야? 직장에서는 어쨌든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닌가? 한창 남을 괴롭히는 재미에 빠졌다고 해도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곳에서 정말 한순간도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사고를 당신은 한순간에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면 마음은 머릿속에 틀어박혀서 계속하여 분노의 번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그래, 내가 가진 좋지 않은 업 때문에 업무 전달을 받지 못하는 따돌림이 발생했지만 그들 역시 나를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분노의 업을 쌓아 그들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다시 불쾌해지면 내 속에서 더욱 번뇌만 늘어날 뿐이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에게도 번뇌의 파문이 전달될 것이고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여기서 뚝 끊자.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정심을 되찾도록 노력한다. 괴롭힘을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마음에 이상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그 상태를 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화에 성공하면 괴롭히는 사람들은 전혀 자극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괴롭힘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먹이는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번뇌 에너지를 불태우며 반응하는 것 바로 그 자체이다. 마음을 주의 깊게 유지하면서 감정을 흘려넘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극을 얻을 수 없어 흥미를 잃게 된다. 우선 마음을 통제하라. 그런 다음에는 밝아진 마음에 표정이나 언어가 자연스럽게 일치되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괴롭힘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으면 눈을 감고서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다 보면 차츰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며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다. 또한 감정 속에 당신이 있어서도 안 된다. 감정이란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에만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무책임하게 방을 어지럽히고 당신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흔적도 없이 내빼버리는 재행무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번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 습관이 생긴 사람의 상담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는 습관 생기신 분들 제법 많죠.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먹는 걸로 푸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코이케 류누스케 스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폭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모르냐, 폭식이 나쁘다는 거를 우리가 왜 모르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스님은 사실 말만 안다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모른다라고 단언하시네요. 폭식이 얼마나 몸에 나쁜 건지 알려면 그 폭식했을 때 불쾌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느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 자체에 몰입함으로써 아예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폭음과 폭식으로 내달립니다. 입사 때보다 체중이 10kg이나 불어났습니다. 폭음과 폭식이 몸과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내 쓸데없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음식물에 손을 대고 맙니다.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코이케 류누스케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안타깝게도 폭음과 폭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만둘 수가 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금 그만둘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 알지 못하는 거다. 바꿔 말하면 머릿속에서 이 행위는 뭔가 마음에 좋지 않아 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마음의 표면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괴로워지고 마음이 어떻게 불쾌해지는지 의식의 센서를 갈고 닦아서 마치 현행범을 체포하듯 그 자리에서 제대로 느껴봐야 한다. 이런 괴로움을 제대로 경험해봐야 진정한 의미에서 알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먹는 행위를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일수록 과식으로 인해 괴로울 때면 왜 나는 이렇게 매번 과식을 하게 될까 정말 울고 싶어 라면서 또다시 생각 속으로 번뇌 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속의 더부룩함, 위장의 불쾌함 그런 것들을 100분의 1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쾌함을 느껴야 한다. 상식에 바라는 일이라서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험 삼아
머릿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쫓아내고 배가 가득 불렀을 때 느껴지는 괴로움, 더부룩함, 그런 불쾌감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느껴보길 바란다. 실제 이렇게 해보면 아마도 마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꾸역꾸역 먹어댔는데 이게 내 배와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나 자신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감을 동반한 충격파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실감을 동반한 충격파야말로 단순한 거칠의 지식을 뛰어넘어 자신을 이끌어주는 지혜가 된다. 과식이 정말 이렇게 괴롭다면 당장 그만두는 편이 정말 좋겠구나라는 프로그램이 깊은 잠재 의식 속에 뿌리 박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예를 들어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었다 했을 때 또 과식하고 말았네. 나는 이렇게 왜 참을성이 없지? 또 욕구를 참지 못했어. 나는 안 되는가 봐.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번뇌를 늘리지 말고 오히려 체험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케이크를 잔뜩 먹어서 배가 띵띵 부르다면은 그때 온갖 불쾌감을 가능한 한 치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입속이 끈적거리고 질척거려서 혀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위에 찐득한 크림이 잔뜩 끼어있고 더 이상은 소화할 수가 없어서 위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껴보라는 말이다. 이렇게 과식했을 때 신체 상태를 자세히 느껴보고 이런 충격을 2번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마음의 밑바닥에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보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일단 과식을 해버렸을 때 그때 느껴지는 불쾌감을 학습, 배움의 계기로 삼는다면 설령 과식을 저질러 버렸을지라도 쓸데없이 우울해지지 않으며 마치 게임을 하면서 불쾌감을 찾는 것처럼 즐겁게 그 상태에 임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리셋해야 한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출구로 식욕을 느끼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극복하고 싶다면 애초에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번뇌가 만들어져서 마음이 번잡스러워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일하면서 생겨난다. 결국 직장에서 쓸데없는 번뇌를 최대한 덜 만들면 스트레스로 식욕을 느끼는 회로가 차단될 것이다. 스트레스 없이, 즉 번뇌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과식하는 버릇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명상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옆 사람과 막 경쟁을 하는 와중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강렬하게 집착이 들 때,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통신 판매 채널 앞으로 남은 시간 2분 이러면서 째깍째깍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화내거나 경쟁하거나 무언가를 집착할 때 사실 우리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혈압이 오르고 체온이 막 올라가고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보면은 그건 그 자체로 바로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머릿속의 번뇌로 경쟁심, 분노, 저 물건을 사야겠다는 집착, 이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지금 존재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요, 항상 우리 몸의 상태, 지금 쾌감, 불쾌감, 고통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번뇌와 스트레스가 준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 듯 합니다. 일에 몰두하는 방법,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는 지금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